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직 이해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직장이라는 부분이, 회사라는 부분이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필고사로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죠,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어떤 수학 문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출제를 위해서 또한 이 시험을 위해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조직도 같은 것들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부서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직 몰입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구성 방법, 그다음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과 약간 연결해가지고 상사와 하급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조직도이다. 조직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기에 나타난 조직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일단 대표이사 아래 영업본부와 관리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기능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중에서도 이 사업부 단위로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이제 그 어떤 독립채산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업부별로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능별로 구분이 된 거죠. 영업이 있고 관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업팀 안에는 영업 1팀, 2팀, 그다음에 시공관리팀, 시공, 건설, 인테리어 하는 회사 같은 데인가 봐요. 그렇죠?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리팀과 격리팀, 그다음에 배송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1번이죠. 책임자의 통솔 범위가 확대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확대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제한되어 있죠. 업무본부는 영업본부는 영업적인 것만 딱, 그렇죠? 관리는 관리, 서로 간섭할 수 없는 거죠. 틀린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2번 강력한 통솔력을 행사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피라미드 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짐으로써 결정의 신속성을 꾀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없으며 조직이 경질될 우려가 있다. 약간의 관료제적인 그런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계적인 구조, 보시면 아시겠죠? 군대처럼 쫙 돼 있는 거죠. 위계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만 다소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은 조직은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빈칸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가면 이제 공식성에 따라서 조직은 공식 조직이면 그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비공식 조직이죠. 그렇죠? 공식 조직, 공식적인 것이 무슨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이 공식 조직이라면 비공식 조직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어떤 동호회라든지 조직들이 있지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 인간관계에 따라 형성된 자발적인 조직이다. 동호회, 친목회 이런 것들 다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으로 나누는 앞에 건 기준이 되겠죠. 기준은 뭘까요? 영리성이죠. 영리성이 영리하다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돈 버는 조직은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은 돈을 못 버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영리 조직에 서기업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비영리 조직에 공기업이 들어갈까요? 그럼 공기업도 영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는 주로 NGO 단체라든지, 그렇죠?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이나 대학, 병원. 그럼 여러분 일반 병원은 어떨까요? 사실 병원은 영리 조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에 부속된 병원이기 때문에 영리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국공립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 사립병원 중에는 뭐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글쎄요, 뭐 나라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이나 대학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비영리 조직에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다음은